안 긴장돼? 긴장 엄청 되지. 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라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마스터 오브 로스터라고 줄여서 MOR이라는 대회를 나갔었는데 예고편도 찍었었죠. 그때 예고편도 찍으면서 출사표를 던져서 야 이거 떨어지면 창피하다 이랬었는데 정말 다행히 2등을 했어요. 총 3번에 거쳐서 대회를 진행했었는데 예선전은 출품, 그 다음에 본선부터는 현장으로 가서 이제 부자 로스터 B80으로 직접 뽑는 거예요. 그리고 결선까지. 예선 출품 4가지 지정생들 중에 제비 뽑기로 1가지를 뽑았는데 하필 인도네시아가 뽑혔어요. 야, 이게 제가 인도네시아가 뽑혀서 정말 황당했던 게 예선전에 그 내용을 룰집을 자세히 보면 디펙트 없게 로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선의 주 목표였을 거예요. 룰집을 보면.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디펙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대회 같은 경우 예선전도 커핑으로 대회 심사를 보기 때문에 커핑용 로스팅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기존 커핑용 로스팅 포인트보다는 당연히 좀 더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싶었고요. 거기에 이제 보너스 점수가 있었어요. 아그트론 60에서 80까지는 보너스 점수 7점을 준다 했었는데 그걸 무조건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전략을 세웠었고요.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제가 몇 등으로 들어갔죠? 꼴찌. 네, 꼴찌 42명 중에 공동 40등. 40등이 3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꼴찌이죠. 어찌 보면 운이 정말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본선 대회 준비를 하는데 본선 같은 경우에는 결선에 올라가는 12명의 선수를 뽑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의아한 게 보통은 그냥 본선이고 결선이었거든요. 2번만 하는데 이번에는 3번이 나오더라고요. 대회에 대한 피로도가 좀 많이 올라갔죠. 아무튼 그렇게 본선 준비를 하는데 본선 대회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지정생들을 전부 다 넣어서 블렌딩을 해야 돼요. 이 4가지 최소 10%, 최대 50%까지 넣어야 돼요. 이게 지정생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케냐 워시드, 케냐 내추럴, 그리고 콜롬비아 워시드, 인도네시아. 그 예선전에서 사용했던 그 인도네시아. 당연히 인도네시아는 50% 사용 안 하겠죠. 무조건 10%로 내려 깔아버리고 나머지 중에 넣는 건데 딱 들으셔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당연히 케냐 워시드하고 케냐 내추럴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커핑하면서 케냐 내추럴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어요. 그 이유가 케냐 내추럴에서 발효치가 나더라고요. 그게 좀 컸어요. 발효치가 나서 향미는 분명히 좋아요. 그런데 발효치가 났기 때문에 10%만 넣었어요. 그리고 이 케냐가 정말 재밌었던 게 로스팅 한 직후에 먹으면 향미가 좀 아쉬워요. 그런데 일주일 디게싱 후에 먹으면 맛있어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제 더 이상 안 알려드릴게요. 예, 저는 케냐 워시드를 많이 넣었다는 것만 하고 케냐 내추럴은 조금 넣었다. 예, 그 정도만 하고 블렌딩은 딱 먹어보면 이게 빨빨빨 와요. 예, 그 감이 있지. 그럼 저는 천재예요. 자,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로스팅을 하는데 솔직히 자신 있었어요. 자신 있을 수밖에 없지. 부자 로스터 B80, 제가 현재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스터기로 뽑는 거에다가 이 부자 로스터기 전기식 이해도는 전국의 커말람이 제일 짱이에요. 진짜 저 이상 없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부자 로스터 B80 사용하실 분들이나 사용하실 예정이신 분들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교육시켜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자신 있으니까 당연히 본선 결과도 1등으로 결선에 진출하게 됐어요. 와, 꼴찌에서 1등으로. 비록 예선은 꼴등이었지만 본선은 1등이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선이었는데 결선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서 했던 블렌딩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뽑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히든 생두라고 해서 아예 생두의 정보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현장에서 공개도 안 하지. 어떤 건지 공개도 안 하고 그냥 준 다음에 자, 볶아봐라. 봉투에 담아서 줘? 아니요, 봉투에 제가 담고 싶은 만큼 담은 다음에 밀봉해서 줘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고 나서 대충 프로파일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그럼 그 보자마자 품종, 가공법 대충 예상해가지고 투입하고 넣어야 되겠네요. 네, 열원 조절하고. 근데 제가 아쉽게 그 히든 생두에서 조금 로스팅이 늘어졌어요. 아, 그게 좀 아쉬웠지. 근데 또 그날 비도 왔어요. 아, 그것도 제가 미처 생각 못했어요,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히든 생두는 아쉽게 늘어졌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도 점수를 많이 못 받은 것 같고, 원래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재현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2등을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그트론도 맞추고. 아그트론 점수가 뭐냐 하면, 미리 로스팅하기 전에 아그트론 지수를 말해야 돼요. 예를 들어 85다. 그러면 로스팅 후에도 그 85가 똑같이 나오면 보너스 점수를 받아요. 저는 본선 때도 그 보너스 점수를 받았고 결선에도 그 보너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등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 히든 그 생두만 실수가 없었으면 저 좀 더 좋은 결과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괜찮아. 로스팅기에 놀 데도 없었어. 대신에 2등 하면 그 색도계 받는데 마스터 오브 로스터 공식 지정 색도계니까 제가 교육할 때 색도계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면 로스팅 교육을 하면 마스터 오브 로스터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색도계도 좋아. 대회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피로도감이 있었지만 재밌는 대회였고 로스터들을 끝까지 궁지에 몰아서 정말 너가 로스팅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라 이런 대회였어요. 우리 피디님이 제가 나갔던 현장 대회 줄곧 같이 나가시고 구경을 하셨잖아요. 바리스타 대회에서부터 라떼아트 대회 그리고 로스팅 대회까지 어떠셨어요? 바리스타 대회는 손이 막 떨리는 게 찻잔이 막 떨리는 게 다 보여가지고 그거는 못했고요. 그 라떼아트도 손 엄청 떨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돌리면 되니까. 네, 손 떨릴 일이 없죠. 바리스타하고 라떼아트 대회는 너무 손이 막 떨리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 대회 더 나갈 거예요. 앞으로 현장 대회만 나가고 출품 대회는 전 안 나가고 이제 로스팅 교육을 해볼까 합니다. 특히 부자 로스터로 좀 입상하고 싶으시다. 대회 나가서. 그러면 제 교육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부자 로스터가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워하시고 좀 많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시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절대 무시받을 만한 로스터기 아니고요. 충분히 이 로스터기를 가지고 입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 로스팅 교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